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영화 감독 겸 김은희 작가의 남편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제부터 앉아서 할게요. 예. 오늘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본 거거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TV의 VOD 서비스로 이제 보고 극장에서는 처음 보게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이 극장에서의 어떤 그 감정의 울림, 예,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 중에서도 계속 이제 뭐 여기저기서 훌쩍훌쩍거리시고 눈물 닦으시고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신체의 한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만큼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인생 삶 자체가 그렇지 않았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요즘에 또 최근에 이제 노회찬 의원님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만약에 노회찬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노회찬 의원님이라면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 두 분께서 본인을 직접 소개하시고 그리고 이 소개를 노회찬식으로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위트 넘치고 아주 신박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이게 불가능한 미션이고요. 예, 510호의 세주인 신장식입니다. 너무 짧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전 노회찬 평전을 쓴 이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해주실 줄은 모르고 제가 이 정체가 노회찬 의원님은 진짜 연예인만큼 인기가 높았죠. 우리가 뭐 굳이 영화에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노회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했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 신장식 의원님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하셨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회찬 의원님 처음에 뵀을 때가 언제였죠, 정확히? 실은 97년도 대선 그 전에는 이제 뭐 정명수라든지 등등등의 가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진정추 대표로 이제 저는 알고 노 대표님은 저를 모르는 저는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97년에 국민승리 21대까지도 저는 알고 노 대표님은 저를 모르는 이었다가 2000년 창당을 하면서 제가 관악을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노 대표님이 저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오랫동안 노 대표님을 연단 아래에서 봐왔고 그래서 대표님은 저를 몰랐지만 아마 94년 5년 이쯤부터 제가 노 대표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님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보셨을 때 그 굉장히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인데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인상적인 거는 발언을 하는데 받아 적으면 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는 몇 분이 있는데 연설을 하는데 받아 적으면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 분이라서 참 똑똑하다. 인상에 비해서 참 똑똑하다. 인상에 비해서 예. 이게 저도 전에 한번 같이 한번 술자리 같은 걸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시잖아요. 진짜 무슨 명언집 같은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이 수첩에 깨알같이 그것들을 생각나시면 틈틈이 적으시나 봐요. 검색왕이에요. 사실은 우리끼리 당직자들끼리 이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하고 저도 당직자로 있었고 사무총장이나 부대표로 계시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왔던 김정진 변호사 정책부장 했던 둘이 이 의견의 합치를 봤던 게 정치를 안 했으면 검색 오타쿠가 되셨을 거다. 정말 검색을 많이 해요. 정말 검색을 많이 해요. 의원
그 차 안에서도 네. 이 노트북 거치대를 차에다가 처음 설치했던 분일 거예요. 아, 세계 최초로? 이동하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거치대가 있으니까 의원들 중에서는 최초일 것 같아요. 네. 적어도 네. 그 거치대를 차에다가 설치해 놓고 끊임없이 검색을 했어요. 끊임없이. 아. 그리고 그걸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네. 막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면 너무 뿌듯해하세요. 아. 특히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아, 예. 아까도 뭐 음식 어디 맛있다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영화에서 기록과 관련해서 약간 제가 좀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저가 이제 평전 쓸 때도 참고했는데 이렇게 손바닥만에 들어가는 대학 노트 기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인터넷 있기 전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 때나 술자리나 뭐 해외 출장 갔을 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좀 깨알같이 다 써 있는데 네. 지금 그게 네 이런 그쵸. 겁니다. 저도 이런- 그래서 들고 다닙니다.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터넷도 나오고 그래서 활용했던 거는 노트 대신 에버노트라는 거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 쓰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에버노트에 그 폴더만 분류한 폴더만 한 100개 정도 돼요. 그것도 해시태그 다른 게 한 4,5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이제 활용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설에는 그 수첩에 적혀 있던 네. 그 메모가 네. 연설에서 실제로 활용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저 이광호 작가님, 이번에 이 영화가 43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43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님의 인생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광호 작가님은 4년에 걸쳐서 220명과의 인터뷰를 진행해서 600페이지가 넘는 노회찬 평전을 집필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광호 작가님이 보시는 노회찬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화를 이제 보셔서 제가 설명드린 게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최초의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든 사람입니다. 물론 정당이라는 게 뭐 혼자 만든 일은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이제 처음 참당함이라는 그 선운사의 그 산내 암자가 첫 장면에 나오는데 81년에 거기서 이제 그 노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직업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83년부터 인천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운동인데 당시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부터가 그게 다 정치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근데 그 정당을 만드는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전 단계에는 이른바 이제 비합 전위 정당 노선 해가지고 그거는 뭐 소련을 따라서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합법적인 진보 정당을 할 수 없었던 시기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시기.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비합 전위 정당이라는 게 이제 91년대 만들어졌다가 아까 이제 민중당 얘기 나오지만 합법 정당 노선으로 90년대 초에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진보 정당을 만들고 대중적으로 뿌리 내린 데 노력하고 진보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정말 이제 영혼까지 갈아낸 어떻게 보면 노 의원님하고는 저를 안 어울리는 표현 같은데 제가 볼 땐 노 의원이야말로 정말 우직한 분이다. 그 목표 하나로 우공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고 대중적으로 뿌리 내리고 집권을 향해서 온 영혼을 바친 사람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굉장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그 다른 인간적인 면모 같은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제 슬기로운 이중생활이라는 표현을 찾아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관심과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정치 현장에서 또 때로는 활용도 하고 아마 우리 감독님도 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노 의원님하고 시네21 인터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많이 아시거든요. 맞아요. 영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하고 뭐 이란 영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각각의 뭐 건축이면 건축, 음악이면 음악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삶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간 분이다. 아까 에너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겠다고 그 선거 때 말씀하셨는데 인생 전체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좀
뜨겁게 진하게 살다간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광호 작가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많이 해주셨어요. 좀 몇 분이 좀 네. 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줄이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자, 신장식 의원님, 또 이광호 작가님 두 분이 본 인간 노무현의 단점은 이거다. 노회찬. 죄송합니다. 여기다 이거 영상에서 편집해 주세요. 인간 노회찬의 단점은 이거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 좀 제가 할 거 할까봐. 이거를 단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노회찬의 어떤 특성인데 정치인 노회찬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이라고 할 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노 의원을 설명할 때 이렇다 얘기하면 친구들하고 저 가족들은 못 믿는데요. 뭐냐면 수줍음을 많이 탄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수줍음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치인이 보통 뻔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좀 취약해서 선거운동 나갈 때도 참모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한참 지난 데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영화에서도 나왔지만은 이 굉장히 노 의원은 도저한 현실주의자인데 어떤 현실은 중요시 않게 생각했어요. 그 분명 현실인데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정파운동, 정파 중심의 활동. 요 부연 설명은 방금 전에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단점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단점이 많은 분인지 몰랐네요. 자, 신장식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지선 누나한테 너무했다. 지선 선배에게 이제 이야기 쭉 들어보면 혼자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잘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선 선배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고 박갑주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7월 그 마지막 노 대표님이 쓴 편지에 보면 7월 22일이었다가 2자를 3자로 바꿉니다. 22일 날 생각을 하셨다가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지선 누님을 하루 보고 그리고 23일 날 아침에 가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날 아침에도 매일 지선 선배가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꼭 이렇게 안아주고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서로 안고 출근을 하셨는데 그날도 안아주고 아침에 나가셨다고 지선 선배가 말씀을 하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 그날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지선 선배가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예. 본인은 최선을 다하려고 지선 선배에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선 선배는 왜 더 나에게 더 터놓고 더 상의하지 않았느냐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 대표님 지선 누나한테는 좀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하나만 딱 더 붙이면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책에는 못 썼는데 정말 궁금해요. 갑자기 멍해서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인터뷰가 이런 김지선 선배가 참 노회찬은 이 길동무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같이 이제 길동무 동지들 무지하게 사랑했다. 그런데 나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뭐 우리가 영화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진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진짜 쉬는 날 없이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하시는 그 안에 사실은 뭐 가족도 잘 챙기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주변에서도 느끼는 이제 좋은 의미의 워커홀릭이셨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데 본인의 괴로움을 그 세상에 그러니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세상의 홍진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 감당하면 되지 왜 그거를 지선 선배랑 나눠지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나름 지선 선배를 사랑하는 노회찬의 방식이었다면 지선 선배는 기꺼이 같이 나눠줄 준비가 돼 있는데 왜 혼자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 짊어지고 살았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 조금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 소중한 질문을 이제 제가 해드리면은 목포에서 온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포에서 오셨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분께서 세 분 모두 본인만 알고 있는 노회찬 의원님과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광호 작가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책의 앞부분에 썼지만 노 의원하고 안 친했습니다. 예. 많이 싸우셨어요? 예, 첫 번째도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재미있게 소개시켜 드릴 만한 에피소드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럼 왜 오셨어요? 네? 아마 에피소드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 저는 그 2002년 대선 때 이제 사무총장이셔서 노 대표님이 이제 선대 본부장을 하고 제가 기획위원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32이었거든요. 근데 32이 대선 기획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막 말들이 많았어요. 말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이 딱 해서 그래서 첫 회의를 하는 날 이분이 그 카트 그 여행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라꾸라꾸 침대를 사무총장 방에다 딱 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그걸 들고 와서 쫙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죽었다 이제.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 오피스텔 2개를 잡아줬습니다. 숙소. 하나는 여의도에 하나는 대방동 쪽에. 네. 대방동 쪽에는 아파트 그다음에 이쪽에는 여의도 백화점 근처에다 오피스텔을 잡아줬어요. 수많은 중앙당 상근자들이 가정 불화에 시달렸다 바로 그때. 근데 본인은 그 라꾸라꾸의 침대에 몇 번을 잤는지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다. 그 긴 기간 동안. 일단 그런 식의 선전포고와 엄포가 있으셨다. 네. 이거 참 알면 할수록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뵌 게 2009년도에 신의 20일이라는 영화 잡지에서 이제 정치인 한 명과 대담을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냐 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제 기억으로는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노회찬 의원님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이 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영화 광이시라고 선뜻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대담을 하고 이제 그때가 첫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년 있다가 마들 연구소 거기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거기 가서 특강이 끝나고 뒤풀이를 했어요. 그 특강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다른 여러분들하고 뒤풀이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독님 우리 몰래 빠져나가서 둘이 술 마십시다. 그래서 저는 또 의원님이 그러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먼저 나가 있을까요? 그래요. 감독님 먼저 빠져나가십시오. 그럼 제가 딱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원님이 못 빠져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분이 막으시니까 의원님이 무슨 되게 말씀을 얼버무리면서 어디 가세요? 해가지고 억지로 빠져나오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시장에 있는 순댓국집에 갔는데 저는 또 얼마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야, 난 노회찬이랑 1대1로 술 먹는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제 친구도 와서 그날 영화 얘기로 거의 밤을 샜던 것 같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조금 술이 되시니까 명언 대결을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수첩을 봤어요. 수첩을 꺼내시더니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준비가 돼 있어요. 대결을 할 준비가 수첩에 가득 있거든. 하나 해주시면은 저하고 제 친구가 했는데 우리가 봐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노회찬의 승리로 끝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그리고 다시 뵙지 못할 거라고는 사실은 전혀 언젠가 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그 다음 진행을 해야 잠깐만 이게 약간 그 노화가 와가지고 요 신장식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이루려면 우리 사회 투명 인간들의 팍팍하고 불안정한 삶에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화에서도 이번에 노회찬 재단이 기획해서 만들어낸 책
우리는 얼마짜리인가가 이제 창비에서 출간이 됩니다. 6411 투명 인간들의 목소리를 정치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유, 전혀 노회찬식 화법이 아닌 방식의 질문이네요. 네, 이거는 여기서 대본에 써주신 질문이라. 예. 일단 우리는 얼마짜리인가. 네네네. 그 책 창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고 지금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입니다. 알라딘 가시면 있으니까 자 핸드폰 등 꺼내셔가지고 빨리 알라딘 가서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의 말을 창비 직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네. 그리고 왜 이 책을 이 책을 왜 보시면 좋을까? 저도 이제 한겨레에서 이렇게 봤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나의 말투, 할아버지 할머니의 습관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투영돼서 우리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을 뵐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노회찬 대표님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많이 함께 길을 걷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투명인간들이고 그 투명인간들의 얘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노회찬을 보고 싶다면, 그래서 노회찬의 말투와 노회찬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다면 투명인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책을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회찬 대표님도 그렇고 전태일 열사도 그렇고 전태일 열사는 그때 71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몸을 불살랐잖아요. 근데 노 대표님도 그렇고 전태일 열사도 그렇고 2024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시면 근로기준법을 불살라 버려라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이 책에 나오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소위 비임금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지만 사장님 취급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850만 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또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어요. 그게 무슨 근로기준법입니까? 우리나라 노동하는 사람 절반을 못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 4년에서 8년짜리 계획으로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보장법 이런 법을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바꿔야 되더라고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불태우고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노회찬 정신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잘 지켜줘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새 시대에 맞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정립돼야 된다는 생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신장식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국회 입성하자마자 국회 청소노동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맛있었나요? 이거 농담이고요. 식사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의미를 받들어 신장식 의원님이 22대 국의원이 되자마자 다음 날 청소 노동자와 식사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분들이 아직 노 의원님을 기억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만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그 노 대표님 가시는 길에 청소 노동자분들 쭉 서 있었을 때 그때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김영숙님은 정년퇴임을 하셔서 그 자리에 오지는 못하셔서 네. 따로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근데 이제 2004년에 일하시던 분들은 지금만은 안 계세요. 그 이후에 노 대표님이 그리고 매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분들 노 대표님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요. 네. 자, 이광호 작가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멋지고 여전히 멋지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혹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낭만이 있는 노회찬을 다룬 다른 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네. 얘기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 워낙 취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취재 파일이 지금 한 600페이지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그거보다 번외편 내지는 뭐 이런 원래 원고가 한 3,600매 정도 썼는데 양이 많아서 네. 한 2,200매 정도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관심이 책이 아니라 버린 원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는 그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네. 버린 거는 덜 중요하고 덜 재미없어서 버린 거거든요. 거기 자꾸 관심 가질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노의원에 대한 그 낭만 이런 건 꼭 낭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인 생활 고 아까 말씀드린 슬기로운 이중생활하면 취재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어떤 문체나 다른 관심이 있는 분이 맡아서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음식 관련돼서는 책이 하나 나와 책이 있는 나왔습니다. 음식 관련된 네. 책이 나왔고 아까 신장식 의원님께서 이제 라꾸라꾸 얘기했는데 그것도 신 의원이 쓴 제목이 뭐죠? 함께 노회찬. 함께 노회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재밌게 나오니까 관심 있으면 사보세요. 네. 책이 절판돼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알라딘 중고 서적을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정치인들이 노회찬 정신을 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뭐 저는 노회찬 정신은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두 분은 노회찬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생각보다는 노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중심에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노회찬 의원은 가장 진보적인 이념은 휴머니즘이자 그러셨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아까 이제 인터뷰할 때 주은경 씨는 이제 노동자를 생각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가장 듣고 싶은 호칭이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모든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만은 휴머니즘 인간 사랑은 나의 사회적 공적 세력 공적 생활을 할 때의 기초 가치다 바탕 가치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무슨 진공 속에서의 막연한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6416 대표되는 이런 분들 편에 서서 싸우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실천하는 휴머니스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신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묻는 분들한테는 그거는 여러분의 해석 여지도 있고 중요한 그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꿈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걸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뭐 비정규직 철폐 아니 차별 없는 사회, 뭐 지방에서 태어나도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취직, 육아에 문제가 없는 세상 등등등등.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국민 기본권으로 되는 세상.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국민 한 명이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는 세상. 이런 꿈들을 구체적인 현실을 실천하다가 가신 분이니까 정신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진보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 즉 현실 정치에서 돌파구를 하루하루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른 소위 진보 정치인들과 진보를 표방했던 정치인들과 가장 다른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 이광호 선배가 진보 정치라고 하는 민주노동당 기관지 편집국장을 하셨는데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진보 정치 창간 몇 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념 축하 말씀을 하는데 진보 정치가 짜장면 덮개가 됐으면 좋겠다. 배달통 덮개가 배달한 짜장면 덮개가 됐으면 굉장히 약간 모욕적인 발언처럼 들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보다 보면 이 진보 정치를 보다 보면 어느 사람은 라면 받침대로도 쓰고 짜장면 덮개로도 쓰는 거잖아요. 그만큼 진보 정치가 대중화되고 세속화됐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너무 기억하고요. 그 얘기가 약간의 꾸지람 같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쪽에다 쳐서 이쪽으로 당구공 있잖아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좋을 텐데 저희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당연히 할 거로 생각해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만들어라 이런 글을 혼났죠 그때. 예, 그래서 그런 진보 정치를 국민들의 곁으로 가지고 왔던 그러한 현실주의가 노회찬 정신이 아닐까 한 측면이 다른 측면도 많지만 제가 주목하는 측면은 진보 정치의 현실주의다. 예. 네. 두 분 말씀
이게 굉장히 그 본인이 가진 어떤 지금 그 어떤 각도, 네, 세상을 바라보는 척도에 비추어서,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님의 어떤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노회찬 정신이 뭐냐 여기 대본이 딱 나와 있어 딱 든 생각은, 노회찬 의원님하고 막 술 먹으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 새로운 낭만주의 시대의 구현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정과 상식의 울타리 안에서 발칙하고 신나는 상상이 폭발하는 곳. 예, 와 이거 하면 재밌겠다, 저거 하면 재밌겠다, 야 이거 하면 더 같이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막 그런 어떤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가 노회찬 의원님의 사고 방식이고 또 어떤 그 생각들이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또 신장식 의원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삼성 X파일 때도 그렇지만 검찰이나 사법부의 무고나 법 왜곡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한 입법 작업은 얼마나 진행 중인가요? 예, 일단 법왜곡죄는 김용민 의원이 그 원래 노 대표님이 법왜곡죄를 처음에 내셨었어요. 네. 예, 임기 중에 내셨었는데 그렇게 그 처리가 안 됐고,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법왜곡죄를 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 검찰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중심으로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그리고 그 수사본부로 따로 만들어내고, 형사소송법 바꾸고 그다음에 형사절차법 만들어서 그 불러다가 연호회 먹이고 이런 거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은 추상적이라서 어느 시점에서 실제로 그 의석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하고 협의가 시작될지는 민주당이 법안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질 것인데 그대로 갈 거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벌여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우리는 참 소중한 분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 소중한 분들,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잃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은 잊지 않고 의정활동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뭐 가끔 드는 생각들은,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있었던 그 군사 정권 시절들에 이제 직선제가 됐고 선거가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눈부신 속도로 민주화될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고, 나와도 설 곳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막 50대의 이 다다른 제 생각은, 지키고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독보석과 독성 물질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 그냥 일상에서 이제 민주주의 세상 아니야? 이제 민주화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여기까지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고생과 그리고 헌신이 있었는지, 그리고 헌신하신 분들이 이 영화 속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반가웠고, 가끔 이제 요즘 시대의 빌런들도 몇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모 씨, 배모 씨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건 역시 조금 반갑고, 아무튼 여러모로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이제 끝날 시간이 됐죠. 이렇게 또 명사회자는 또 끝날 시간도 정확히 지키죠. 두 분과 노회찬 의원님을 기억하시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님이 꿈꾸던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숙제,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투명 인간들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창립한 재단이 뭐죠? 노회찬 재단입니다. 노회찬 재단. 이 노회찬 재단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두 분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노회찬 재단이 오늘 또 이걸 주최를 하셨고,
뭐 지금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전 뭐 개인적인 소망은 그 지금도 역시 그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악기 관련 일, 네. 그거를 좀 그 뭔가 재단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그런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고 그래서부터 확산시키는 운동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네. 네, 저는 품위 넓은 노회찬 재단이 잘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영화에서 부산의 노회찬은 모범생이었지만 서울의 노회찬은 야생마였다. 창당하면서의 노회찬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지만 그 이후에 민중당을 창당하고 또 정의당을 창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자유인, 평화인, 문화인 맞죠? 예, 이 세 가지 본인이 스스로를 규정했던 점점 품이 넓어졌어요. 청년 노회찬, 그다음에 2004년의 노회찬, 또 2018년의 노회찬, 이 서로 다른 노회찬이 하나의 인생 안에 있거든요. 그 많은 노회찬을 다 품어 안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노회찬은 더 이상 독점하거나 내가 아는 노회찬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노회찬이 아니고 이것만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청년 노회찬에서부터 마지막에 노회찬까지를 모두 담아내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저도 그 주최 측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죠. 그래서 맞아요. 배후 조정 받은 답변이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제가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이 노회찬과 관련된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노회찬 평전은 바이블 같다. 각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셔라. 라는 등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하나는 약간 처음에 하실 때 노회찬이란 뭐라고 말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서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 개인 내피셜인데 너의 언어를 찾아라. 내 말 궁금해하지 말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주최 측의 배후 조정을 받은 이광호 작가님과 또 이렇게 또 최근에 이제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신 국회의원 되니까 좋으십니까? 책임감이 더 크고요. 좋은 거는 9명이 같은 방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사무실이 좀 공간이 좀 확보가 되잖아요. 510호가 아까 제가 510호의 세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회찬 대표님이 쓰시던 방이에요. 마침 참 원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쓰시던 방인데 김은혜한테 줬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방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을 배정을 받게 돼서 510호를 사용하게 된 것.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510호 못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명이 한 팀이 돼서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이제 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여기 오는 우리 청중분들한테 인사, 오늘 자리가 어떠셨는지 그런 거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노회찬의 가장 화양연화 리즈 시절은 언제 있을까?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 2004년 영화에 나왔는데요. 윤중로 벚꽃길 걸었던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는 지금은 그 영상들 이렇게 보자면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많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지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도 노 대표님이랑 같이 나옵니다. 다 아는 얼굴들인데 그냥 윤중로 벚꽃이 날릴 때쯤 되면 우리 재단에서 또 노회찬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같이 그 길을 함께 그냥 웃고 떠들면서 같이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재단이 할 수 있으면 재단이 하셔도 좋고 저희 의원실에서 해도 좋고 윤중로 벚꽃길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네, 기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생각해 보니까 노회찬 의원님이 꿈꾸시던 세상은 결국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생식으로 얘기하자면 재밌고 신나는 세상이에요. 예, 재밌고 신나게 사시는 삶 반드시 당대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